일단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매일경제 네. 기사를 봤는데 전세 정말 지금 물량이 없다. 굉장히 좀 불안하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수도권에 있는 건데 근데 봤는데 정말 그 많은 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월세만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진짜 전세 물건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그냥 네네. 다 갱신권 쓰고 계시더라고요. 23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맞아요.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고가 주택 아니면 뭐 다주택자의 그 종부세 인상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결국에 거래세, 양도세나 취득세는 뭐 사고 팔 때 나오는 거고, 네. 안 팔고 안 사겠다, 뭐 네. 가지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게 하려면 결국에 보유세 인상인데, 이 보유세 인상도 사실 전세가 올라 버리거나 하면은 네. 그 오른 돈 가지고 이제 막 내시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까지 전세나 임대료가 상승하면 이게 또 그 효과가 좀 반감될 것 같기도 한데, 전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세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에 제가 아마 매일경제 네. 기사를 봤는데 전세 정말 지금 물량이 없다.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런 걸 봤고, 저도 지금 임대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단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네. 뭐 수도권에 있는 건데 근데 봤는데 정말 그 많은 단지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월세만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보유세를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뭘 또 보셔야 되냐면은 주택 임대소득세도 이제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주택 임대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업소득이죠. 임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근데 매년 내야 돼요. 약간 보유세랑 비슷해.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3억이 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세 3억 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데, 네. 간주 임대료는 사실 내가 돈을 실제 보증금 외에 월세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은 월세를 받은 것보다 세금이 더 나와요. 희한하죠. 물론 이제 내가 받은 보증금이 뭐 10억이에요. 그럼 3억을 빼고 7억, 거기에 60%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3.5, 3.9 이렇게 이율 더 곱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작년 이자가 3.9예요. 올해가 3.5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보증금을 다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 돈은 없는데 세금 수익 금액이 한 몇 천만 원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내 다른 근로소득하고 합산해 버리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이거 5월달에 세금 내야 되고, 7월, 9월, 12월에는 또 보유세 내야 되고,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좀 팔기엔 좀 아깝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어디서 내가 좀 돈을 끌어와서 이걸 차라리 내가 반전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월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월세를 만들면 차라리 내가 세금은 내지만 뭔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지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죠? 전세하고 월세하고 뭐가 딱 실거래가가 찍히면 얘를 가지고 막 환산을 하잖아요. 네. 보증금 1억에 뭐 35만 원, 40만 원. 그게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시세가 그래요. 네. 동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면은 내가 월세가 찍혔는데 이걸 환산시켜가지고 또 전세가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몇몇 분들은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세금 내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시장에 좀 물량도 좀 풀리고 안정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를 봐서도 이해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게 현재 아직 뭐 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0세대 전세가 몇 개 없고, 어떤 네.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면, 지금 네. 이렇게 전세를 안 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간주임대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네. 후행하는 거고, 네. 얼마 전에 나왔던 6.27 대책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네. 뭔가 좀 대출이 안 되고 뭔가 스텝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과거에도 물론 나쁜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끼리 좀 약간 협의를 하면서 뭐 날짜 좀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조정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만기가 10월 31일인데 왜 돈을 안 주냐? 이거 당신 전세 사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귀찮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해줘야 되냐? 하기 싫은 거지.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뭔가 대출 금액도 줄고 타이트하고, 괜히 이거 보증금 내가 했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규제하는 거는 취지는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 전세를 주는 거에 대한 네. 리스크가 점점 임대인들이 커지는 것도 있다 그럼요. 보니 뭐 네.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들어가서 실거주 하는 거고 네. 조금 자금 여유 있으면은 뭐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거고. 근데 사실 전세를 주는 분들이 그 네. 대출 받기 싫고 돈 빼줄 네. 돈이 없으니까 전세 끼고 뭐 사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사실 보유세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세는 생각보다 못 올라가는 좀 아주 선호되는 지역이 아니라면 결국에 물량을 좀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냥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단지에 있어서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옆으로 더 많이 좀 퍼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다 토지로 묶여 있으니까 정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거 아니면 나올 기미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되는 전세 상승 그 부분이 옆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장에서는 이 네. 정책들의 결국 총합은 네. 인기 지역의 전세는 매물이 마르면서 막 상승하고 비인기 지역은 아이씨 네. 힘들다 하니까 막 정리하고 던지고 네. 막 이러면서 그 돈을 또 파신 다주택자분들이 또 똘똘한 채로 막 갈 거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의 양극화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양극화도 양극화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한 보통 정도 되는 입지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계속 전세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공급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상급지는 상급지 나름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고 중간 정도 되는 입지는 아예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또 안 좋고 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죠. 대신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그냥 네. 막 던지면서 그냥 매물들 막 나오고 그렇죠. 막 싸게 그냥 막 팔고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 또 이게 양극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전세가 좀 싸지고 막 매물도 많이 나오지만 그거를 사고 싶어 하시거나 살고 싶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좋은 동네인데 네. 그 동네들의 전세나 매매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단지 어떤 데 보면은 이제 오래된 곳 있잖아요. 네. 되게 살긴 좋아요. 되게 살긴 좋고 뭐 아무 불편한 거 없고 그런데 매매가하고 전세가 막 붙어 있는 단지들 있잖아요. 물론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단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실거주는 무난하게 하는데 매매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조금 이게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 뭐 외곽지에도 그렇고 뭐 네. 지방에도 그렇고 전세가 뭐 거의 95%뭐 100%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다들 살고 계세요. 근데 맞아요. 집주인들이 이제 팔고 싶어도 안 팔리니까 맞아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근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이게 시장의 공급이냐 아니면 이제 네. 다들 살고 싶어하는 동네의 공급이냐 이게 차이일 텐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왜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올라가냐 하고 좀 이렇게 볼멘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좀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7, 8월 정도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정부의 어떤 종합 대책이 있겠죠. 새 정부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1차관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공 위주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공급을 많이 하겠다. 네. 근데 그거는 전세 시장에서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전세는 당장 내년 뭐 올해 말에 구해야 되는데 맞아요. 5년 뒤에 들어온다 하는 건 뭐 네. 의미가 없으니 매매는 잡을 수 있어도 그럼 결국에 전세 관련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네. 전세 쪽 대출을 줄여가지고 네. 전세가 절대값을 좀 낮추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가 되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면 사실 자금 공급을 줄인 것만큼 안정시키는 가장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밖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내가 뭐 당장 내가 자금이 있는데 전세 이건 좀 할 수 있어. 대출 나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요로 가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공급이 더 없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일부 이렇게 좀 밑으로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밀려나신 분들이 아까 상대적으로 비인기적 오면서 또 약간의 영향을 주겠죠. 예전에도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전세 살던 분들이 밀려나면서 네, 맞아요. 다음 동네들을 사버려요. 네, 갑자기 그 동네가 확 올라가는 거야. 거길 네. 판 분들이 또 다음 동네 가서 또 사버려. 맞아요. 전세가 이제 매수로 막 바뀌니까 네. 막 그 풍선 효과 엄청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예 이제 뭐 전입 요건까지 만들고 네. 대출 금액도 6억으로 줄이긴 줄였는데 이게 길게 봐도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또 효과가 없어지니까 네.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추가적으로 전세를 좀 안정화시킬 거는 네. 인위적인 대책. 예를 들어 네. 저번에도 이제 전세가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2+2 쿠폰을 만들었단 아. 말이죠. 뭐 이런 것처럼 뭐 3+3이라든지 그거는 뭐 아니면 뭐 임대 사업자를 네. 다시 뭐 이렇게 네. 부활시킨다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뭐 2년에 5% 이내만 올려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누르는 가격 자체를 인상을 못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돌려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 네.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는 약간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부활하는 거. 예, 아파트 부활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이중구 명예 교수님도 그렇고 네.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혜택만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실제 해보시면 절대 그게 아닌데, 하고 싶지 않죠. 네,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네.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에서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임대료 증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5% 임대료 증액이 굉장히 핵심인데 그걸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죠. 네. 5% 상한하고. 그런데 그게 현재 2+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 전제 조건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임사 활성화 아니면은 청구권 이건데 이쪽 길이 막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결국 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별로 저도 입 밖으로 그러니까 내기가 싫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뒤에 공급은 하겠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2 쿠폰 한 번 더 쓴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정책 위반자라면 3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잘 안 됐어. 네. 그러면 2년만 더 다오. 그럼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 쿠폰 네. 쓰는 거 같은 어떤 인위적인 가격을 제한하는 거 말고 네. 이게 당장 전세 시장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공급이라는 게 좀 부족한데 신축 준공이 잘 안 되면 이게 사실 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뭐 의도한 건 아니시겠지만 네. 전세를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거죠. 전세하면 사기 당한다. 전세하면 큰일 난다. 이제 보증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도 맞고. 뭐 정말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세에 대한 디메리트를 강화시켜서 그래, 차라리 내가 반전세나 월세 지내지 뭐 이게 좀 더 편하고.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게 집값에는 어쨌든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어쨌든 반전세니까 보증금 자체는 맞아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매수세가 조금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 주택 네. 여기는 대출 크게 영향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지역 구간도 뭐 6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소득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여기 중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억에서 한 25억 정도? 네. 요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좀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별도 세계고 요 밑에는 뭐 8억에서 11억, 12억 여기는 그래 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매수하지 뭐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럼 요 위에 요 중간이 약간 좀 붕 뜨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하고 이제 전세 사는 임차인 그리고 이제 전세 주는 임대인 둘 다 이제 어떤 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전세 사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네. 지금이라도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지금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이제 무주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청구권이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까? 뭐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그래도 이제 사실 그게 나중을 위해서 아껴서 쓴다는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실거주하러 들어오시면은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일단 오르면은 쓰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까지 혹은 그냥 내가 이번에 한번 매수하겠다. 좀 조정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 아마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최근에 좀 급등했던 지역들은 약간 단기 조정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다렸다가 좀 한번 의사결정하겠다 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전제 조건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조정이. 그러면 괜히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최소 5년 정도 보유하실 거라면 그냥 지금 매수세 별로 없을 때 매도자 중에서 이제 좀 일부 증여나 매각으로 처분하려고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물건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은 네, 임차인은. 네. 그리고 이제 월세로 좀 가 있는 건 어때요? 월세로.
차라리 전세보다는. 뭐 그러면 이제 자기 목돈도 좀 활용할 수 있고 네. 쥐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 월세가 이제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애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약간 좀 학군지 있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뭐 신혼부부고 애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은 저는 좀 몸 고생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저 위에 좀 직장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싼 곳에 있어야 된다. 네. 아, 그거 당연히 큰 돈이잖아요. 네. 매달 나가는 게.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가 좀 편하자고 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2 쿠폰이 어쨌든 남아 있으면 쓰긴 써야 된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진짜 전세 물건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시장에. 그냥 네네. 다 갱신권 쓰고 계시더라고요. 23년에 계약하신 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반전세를 좀 돌려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고 싶어도 이게 여러 개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막 현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이제 전세가 좀 오른다. 네. 그러면 이제 뭐 5천, 1억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꾹 참고 이제 단돈 소액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개수가 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다행히 자금이 있어.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런 움직임을 제가 좀 많이 최근에 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정도 있고 아니면 두 채 정도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현 상황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3년에 3억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지금 4억이 된 거예요. 뭐 1억 네.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올려받아서 이거 삼성전자라도 사놔야 될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네. 극단적으로 아니면 그 1억을 올려받느니 그냥 월세 뭐 40이나 50으로 받아서 네. 반전세로 해놓자. 괜히 네. 뭐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건이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내가 한 5년 이상 더 들고 있을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꾸시는 게 맞고. 아 반전세로. 그럼요. 그게 아니면 저는 이제 적당히 처분하겠죠. 보통은 그런데 좀 괜찮은 곳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네. 한 5년 정도 있을 때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지역들은 저라면 반전세로 바꿀 것 같아요. 만약에 확실하게 팔겠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럴 땐 전세 보증금 올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팔기가 좀 편하니까.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반전세 낀 물건을 팔기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못 판다고 봐도 무방한. 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네. 매도하는 게. 저도 최근에 이제 하나 겨우 이제 매도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뭐 가격을 낮춰서 그냥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게 있는데 매도하실 때는 굉장히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내가 한번 좀 매도하겠다 그러면은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매도하면 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대신에 이제 안 팔 거면 아예 내놓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